뭐 다 아는 얘기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저 PPT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성장이라는 게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근데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이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주로 분배를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분배를 하려면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배의 전제는 성장입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성장을 부과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 문제를 그렇게 깊게 고민하지 않아도 됐었다. 네, 이제는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이제 왔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저는 이제는 거의 막바지, 이제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의 시대가 거의 끝나서 이제 뭐 조금만 더 지나면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 성장의 시대로 우리가 유럽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로 이제 돌입하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성장의 동력을 다시 살리지 못하면 분배를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복지국가 또는 기본사회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경제 성장을 해내야 하고 다시 성장 동력을 살려야 한다. 근데 그 성장 동력은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그런 개발도상국식의 그런 성장하고 또 많이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또 누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또 성장, 이 성장에 또 너무 집중하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을 또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 현실의 조화를 이루려면 사실은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죠? 현실을 모르면 현실과 이상이 조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는 현장을 잘 이해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틈틈이 현장을 이해하기 위한 현장 방문도 제가 주선을 많이 할 테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초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자국 중심으로 가면서 민주주의가 많이 파괴되고 전쟁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이것은 역시 이 경제 성장이 굉장히 이제 저조해지면서 먹고 사는 어떤 자원이 부족해지니까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든가 이런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현상도 결국은 성장의 침체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장을 다시 만들어내야 하고 특히 중산층을 다시 부흥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 다시 앞으로 가주세요. 네, 뭐가 문제냐? 지금 보면 뭐 아시겠지만 내수 침체가 심각한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제 유동성이 완전히 시중에 자금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는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일단 산업으로 보면 이 첨단 전략 산업은 아직까지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걸 빼고는 세계 1위를 한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산업이 많지가 않고 구제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 석유화학이라든가 조선 뭐 많은 부분에서 중국한테 또는 다른 나라에 따라잡히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부가가치 산업이 아시아, 동남아시아 같은 데로 생산 기지를 옮겼다면 이번에 한 5년 동안 일어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바이든 정부 들어서 고부가가치 산업이 해외로 이전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심각한 잘못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수출은 늘어나도 국내로 그 소득이 귀속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뭔가 수출이 늘어났다고 말을 하는데 국민들은 가난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수치는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그럼 리쇼어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내로 어떻게 국내로 어떻게 돈을, 유동성을, 국내로 어떻게 소득을 끌어들일 것이냐, 여기에 우리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금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데 또 굉장히 집중을 해야 한다. 최근에 보면 정부가 대출을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BIS라든가 IMF에서 경고를 많이 하니까 과거에 IMF가 터진 거를 그것을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이렇게 하다가 또 무슨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깜짝 놀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대출을 규제하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죠? 실질 금리가 대출 유동성을 규제를 하니까 실질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율도 높아지고 실질 금리가 높아지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본시장, 부동산 시장, 뭐 부동산 시장은 그렇다 치고 지금 자본시장도 다른 나라 다 올라가는데 우리만 지금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자금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말라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준금리는 또 내려가고 있죠. 미국이 내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대 마진이 사상 최대로 지금 가고 있는, 은행은 엄청나게 배가 부르고 있는. 근데 이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할 거냐, 이게 지금 계속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그러면 가계부채를 올릴 거면, 가계부채를 규제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규제를 할 거면, 그럼 이 가계부채를 내리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뭘 하면서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세워라 가거라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 경제는, 국민들은, 저는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조마조마한데요. 여기서 어쨌든 국가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 뭐 여러분들 아마 다들 고민하시겠지만 재정의 문제, 재정의 역할, 금융의 역할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배 이런 데 집중을 해봤지만 이제 상황이 시대가 이렇게 된 만큼 성장에 그 전제가 되는 성장에 우리가 관심을 갖자. 그리고 그 건강한 어떤 욕구, 정상적인 생존과 번영에 대한 건강하고 정상적인 욕구를 인정하자. 그리고 성장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우리가 제시하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각 분야에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한 1년 정도 꾸준히 조금씩 정리해서 해내면 뭐 내년 한 가을 정도까지, 그러면 이것이 집권 전략의 토대를 한번 우리가 마련을 해보자. 각자에게 조금씩 기여해서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몫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기획위원들은 그 모인 것들을 또 취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기획위원 지금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획위원이시고, 또 추가로 기획위원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일 많이 하실 분들은 자원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이제 향후의 계획을 말씀드리면요, 간단하게 일단 며칠 전에 우리가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 경제 전략에 대한 세미나 한 것처럼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가 하는 분야, 예를 들면 우리 안도걸 부원님 뭐 만약에 재정과 관련해서 재정이 어떻게 우리가 재정 지출을 하면 성장에 기여할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어떤 세미나나 어떤 그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가 같이 함께 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진석 의원님 뭐 어떤 그 부분에서 뭔가 제안해 주시면, 그래서 각 의원님들께서는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발제를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위원회가 같이 함께 세미나를 하고 공민을 하면 나중에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정책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정책 프로젝트를 요거는 이제 지금 그
여기 나옵니다만 예시입니다. 그래서 유리지갑 두텁게 만들기, 자본시장에서 부자되기, 부동산으로 쾌적한 삶의 터전 마련, 정년 후에 제2의 삶 찾기, 에너지 부국 만들기, 그림자 노동의 시장 편입, 이런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정책 프로젝트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경제 성장 전략 보고서를 1년 후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종합 보고서를 만들 텐데 종합 보고서에 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보고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기여를 하실 거니까 그건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내용으로 경제 성장 전략 보고서의 내용에 기여를 할 것인가 한번 분야를 생각을 해보시고 대충 제가 짐작은 됩니다만 그래서 그 내용을 제안을 좀 해주시고 발제를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략 이제 거기에 아마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발제를 하시면 그 발제한 내용을 토대로 저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우리 기획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래서 세미나나 이런 거 한번 하시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자기 분야에 대해서 한번 초안을 써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종합 보고서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